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요약하면 a가 0이 아닐 때, 2차항의 계수 0이 아닐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요 모양으로 식이 정리되는 즉 식을 2차 방정식이라 한다. 물론 1차항의 계수가 0일 때는 1차항이 없을 수도 있고 상수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항은 반드시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뭐 있었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해서 풀었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풀었지? 제곱식으로 고쳐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푼 거야. 그 다음 아직 안 배웠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는 뭘 만들어내지? 근의 공식이란 걸 하나 만들어내. 근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요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 이어서 요것들을 계속 배우게 될 거야.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저번 시간에 잠 보여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두 개의 식의 곱이 제로일 때, 곱해서 제로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란 뜻이야. 둘 다 0일 수도 있어. 근데 둘 다 0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을 때는 하나는 최소한 0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곱해서 0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B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표현은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0이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의 곱이 0이라는 뜻은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거나. 하지만 실제 우리가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가 있거든. 그럼 이것이 성립하는 x의 값은 얘가 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x가 3이어야 돼. 근데 x는 1이면서 동시에 3일 수는 없잖아. 하나의 숫자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적어도 하나만 성립해도 성립할 때 그거를 근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x는 1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고 3도 이 식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두 근은 x는 1하고 3입니다.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말하는 이 A, B의 곱이 0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무슨 의미라고?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거나. 자,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뭐다?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둘 다 0이어도 되고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되고 A는 0이 아닌데 B는 0이어도 되고, 즉 이 적어도라는 말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나중에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뭐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되고 둘 다여도 되고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A, B의 곱이 0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또는 둘 다 0이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는 두 개가 같이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인데,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5가 되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되지.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1차 방식의 해를 구하면 결국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5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최대 2개를 구하게 돼요. 왜 최대 2개라고 하지? 이렇게 제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 방정식을 풀다 보면 중근일 때, 완전 제곱식일 때. 그럼 x는 누구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어. 참고로 이거 인수는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똑같은 인수가 2번 곱해졌기 때문에 같은 인수니까 제곱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사진 x는 2거나 또는 x는 2다. 즉 같은 답을 적어야 되니까 굳이 두 번 적지 않는 거지.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2라 적어주고 두 번 근이 된다는 의미로 제곱식이다, 중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일 때를 중근이다, 해를 한 개만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식을 왼쪽으로 모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정리부터 한다, 맞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방법, 기본 공통인수를 묶어내기, 그 다음 기본 공식, 그 다음 항이 3개일 때 대각선 곱, 항이 4개일 때 2개 2개 짝짓거나 3개 1개 짝짓고, 같은 모양이 있으면 치환을 시키고, 항이 많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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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을 짓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대각선 곱을 쓴다. 이런 방법들을 써서 인수분해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2개의 곱에 0이 된다. 그럼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안에 x값이 0이 되려면 알파여야 한다. 또는 x값은 베타여야 한다.
라고 답을 적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식을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식을 줬는데 정리가 안 돼 있네. 왜? 오른쪽 3이 넘어왔잖아. 항상 오른쪽을 0으로 정리해 주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제곱근 풀이법이나 근해의 공식으로 풀 거야.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야. 자, 되나 보자. 부호가 음수네.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1이 돼야 될 것 같아. 왜? 이러면 6x가 플러스고 1x가 마이너스야. 부호가 달라야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요걸 또 3, 1 해버리면 둘 다 플러스면 부호가 안 맞아. 그래서 부호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잘 틀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가로로 곱으로 적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보이지. x가 누가 되면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x가 앞에 있는 2를 약분시켜주는 애를 분모에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수와 부호가 반대인 수를 분자에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걸 읽을 때 x가 누구다 하면 뭐라고 답을 하면 돼? 2분의 이거의 부호가 반대인 수 1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얘는 x는 누구? 그냥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랑 부호가 반대인 수가 되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거 하나 연습해 볼까요? 자, 인수분해 했는데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x 마이너스 5 곱하기 2x 플러스 3 이꼴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의 근은 x는 누굴까요? 넣어서 0 되는 값 어떻게 읽으라고? 이걸 이꼴 0하고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3분의 하고 이거와 반대인 수를 분자해 적으면 되는 거야. 3분의 플러스 5니까 5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또 이거의 그는 2분의 그치, 부호 반대인 수를 적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인수분해 했는데 ax, b, cx 더하기 d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 그럼 이거의 그는 x는 누구라고? a분의 부호를 바꿔서 적는다고. 항상 부호 체크해야 된댔지. 또 하나는 c분의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걸 풀었는데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 해는 뭡니까? 이거 물으면 x는 어떻게 답을 하면 돼? 또는 x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왜 망하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왜 근을 잘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한 대로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기준이 뭐라고? 오른쪽 0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 그럼 식이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읽으면 어떡해? 알겠니? 무슨 말인지. 막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거는 오른쪽을 0으로 싹 다 데리고 와서 식을 곱으로 만든 거일 때 알파와 베타다라고 그걸 읽는 거야. 그럼 지금은 오른쪽이 1이잖아.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 된 게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싹 풀어서 인수분해를 새로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 반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이꼴 1 되니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식은 인수분해가 선생님이 임시로 만들어서 안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곱근 풀이법으로 풀어야 되는 식이에요. 나왔으니까 그냥 풀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1, 3으로 하면 2가 x가 안 나오잖아, 맞지? 4나 2가 나오거든.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제곱근으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x가 있으면 이걸 제곱으로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 개수가 1일 때 기준이 항상. 누가 있어야 돼? 4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의 반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누구의 제곱이 되는 거야? x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곱해서 2배 하면 1x.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합의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 다음에 제일 뒤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적어주면 이 완전 제곱식은 제곱으로 고쳐주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럴 때는 이제 제곱근으로 푸니까
이제 0이 아니라 숫자를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야. 제곱해서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면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0이니까 통분하면 4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곱근에 의해서 얘가 어떤 수야? 어떤 수의 제곱이 4분의 13이면 요 안에 있는 이 어떤 수는 제곱해서 4분의 13이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3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3인데 4는 루트를 빠져나오니까 2로 빠져나오고 루트 13만 못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무리하면 x를, 즉 x를 구한 게 목적이야. 이 2분의 1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결국 x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얘랑 통분을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두 근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푸는 제곱근으로 푸는 방법이야. 이해되겠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연습시키다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 나와서 나온 김에 한번 미리 맛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계 모양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고 근을 읽어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막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줍니다. 자, 지금은 시계 모양이 정리가 되어 있지, 오른쪽 0이지, 인수분해 되어 있지. 그럼 x는 넣어서 0 되니까 알파 또는 x는 베타다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이게 0 되는 값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중근이란 무엇인가? 중근은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근을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인수를 가질 때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오른쪽이 0으로 정리가 될 때, 즉 제곱식이 되면서 0이 될 때, 즉 근을 알파, 베타 두 개 대신에 x는 이 하나만 가집니다. 하지만 인수가 몇 개야? 같은 인수의 곱이 두 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중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중근이 될 때는 이제 해가 중복될 때라고 표현되는데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때를 x는 2 적고 대신에 중근이라는 말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괄호하고 중근이다라고 적어주는 거야. 실제로 근이 두 개인데 이제 하나로 보인다. 보기에는 한 개로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중근을 가지는 조건은 뭐냐? 완전 제곱식이 될 때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 뭐였는데? 기억합니까? 완전 제곱식은 즉 1차역이 2차역에서 1일 때 요 개수가 만약에 AX면 이 뒤에 누가 있으면 된다고? 반의 제곱이 있으면 돼. 기억나니? 그래서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X 플러스 2분의 A 제곱으로 바뀌잖아. 그런 식이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 되면 근이 중근이 되는 거야. 그럼 반전제곱식이 될 때 우리는 또 어떤 거 배웠냐면 이 가운데 개수가 없는 것도 배웠어. 여기를 9 이렇게 해줬어. 그럼 반대로 여기서 거꾸로 얘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니? 이렇게 할 때 제곱, 반의 제곱이었잖아. 기억납니까? 반의 제곱. 개수가 1일 때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갈 때는 반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반대니까 제곱근의 반의 반대는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제곱근의 2배. 그럼 9의 제곱근은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3. 2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래서 1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합의 제곱이 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하나는 차의 제곱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창의 개수는 거꾸로 갈 때 제곱이 되는 애는 두 개 나온다 했습니다. 뒤에 거를 알려주고 1창을 구할 때는 1창을 알려주고 상수를 구할 때는 제곱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되는 식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 옛날에 인수분해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B는 지금 방정식에서 지금 어떻게 식이 적혀 있냐면 이렇게 식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2차의 개수 1인 방정식이 적혀 있고 개수가 X, 개수가 A고 상수가 B예요. 그럼 이것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돼. 그럼 이거의 값 이거의 뭐가 돼야 돼? 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A의 반은 2분의 A고 그걸 제곱하면 2분의 2의 제곱, 즉 4분의 A 제곱이야. 누가? B가 바로 4분의 A 제곱이 되면 돼. 그래서 B는 2분의 1을 제곱한 수인 누구? 4분의 A 제곱이 되면 이 식은 제곱으로 바뀌는
즉 인수분해하면 x 2분의 a를 두 번 곱하면 4분의 a가 되고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해주면 이렇게 똑같은 인수가 두 번 나오잖아. 그래서 식이 결국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은 0 이런 식이 되어서 그거는 누구다? 얘랑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인수 2분의 마이너스 a가 근이다 하고 즉 제곱이니까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한번 눈으로 바로 풀어버리자. 인수분해 되어 있네. 오른쪽 0이네. 정리되어 있다 맞지?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수 x는 5가 되면 되겠지. 이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x가 0이야 바로. 그래서 x는 0 또는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0 또는 5다 이러면 되겠지. 자, 얘는 0 돼 있지? 자, x는 바로 답 구할까? 누구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맞지? 0으로 적을게. 5라고 했습니다. 또는 x는 누구? 2 이렇게 되겠지. 얘는 x는 누구 또는? 3 또는 한글로 적든 영어로 적든 x는 누구? 6. 자, 얘는 x는 누구 또는? 마이너스 6 또는 누구? 그치 3분의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이차원식을 풀어라 했는데 얘는 공통인수 2x를 묶어버렸네. 그랬더니 인수분해가 자동으로 됐다 맞지? 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묶어주기로 인수분해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수가 0 되려면 x는 0 돼야 되겠지. 2가 곱해져 있어도 관계없어요. x는 0 또는 자, 얘가 0 되려면 x는 누가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지. 자, 얘는 인수분해 뭘로 하면 되겠니? 이 정도로 이제 보이지? x 그치? 마이너스 무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니? 그렇지. 그래서 제곱해서 4되는 수인 2를 가지고 한 번은 더해주고 빼주는 거지.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래주면 되는 거지. 얘는 누구로 하면 되니? x 곱하기 x 7, 4, 28 됩니까? 둘 다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11x 나옵니까? 그럼 x는 누구 또는? 7 또는 맞지? 됐어요? x는 4가 되겠죠. 얘는 해볼까? 누구로 해야 될까? 2x, x로 하고 자, 12가 곱해서 나오고 5가 나와야 돼. 자, 어떻게 배치시켜야 될까? 쌤 생각에는 8하고 3이면 될 것 같아. 4, 30 이러면 그럼 8x하고 3x는 5x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5x니까 8x 쪽에 상수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x 마이너스 5x 나오고 상수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맞지? 그럼 x는 누구라고 하면 되니? 이게 0 되는 값 누구? 그치 2분의 마이너스 3 또는 저 아래 0 되는 값은 4다 이래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호 잘 체크하면서 답을 적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왔네. 무슨 근이라고? 제곱이 0일 때는 중근이라고 하나만 적어주고 괄호하고 중근이라 적습니다. 얘는 누구의 제곱이지? 3x의 제곱이지. 얘는 1의 제곱이지. 근데 가운데가 곱해서 두 배 한 수인 6x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야 가운데가. 그럼 뭐의 제곱이지? 차의 제곱 이해됩니까? 그래서 3x 빼기 1의 제곱은 0 하고 나서 살짝 풀어봐. 제곱하면 9x 제곱 맞고 곱해서 두 배 한 마이너스 6x 맞고 제곱하면 1 맞고 자 그럼 중근이네. 그럼 x는 누구? 넣어서 0 되는 값. 그치 3분의 1 적고 괄호하고 중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얘는 누구의 제곱이니? 바로 보이니?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머릿속으로 또 풀어보고 맞지? 자 그래서 x는 바로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부호가 반대인 수라 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얘는 누구? 인수분해 시도해보자. 2x 2x 9는 3, 3은 9 6x 6x인데 마이너스 12x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인수가 같네? 그럼 제곱식 맞니? 따라서 이것도 중근이겠네요. x는 누구? 2분의 3 하나지? 중근은 하나만 적어야 됩니다. 맞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는 오른쪽에 숫자가 있을 때 제곱근에서 푸는 거야. 지금 0이니까 무조건 중근입니다. 오른쪽에 0일 때는 제곱수는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0 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니? 그 다음 중근 연습하는 겁니다. 중근을 가진답니다. 그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이지. 그럼 개수가 1일 때 상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라고. 그럼 10의 반은 얼마? 2분의 10이지. 그래서 2분의 10이라고 적어주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지? 5입니다. 그럼 제곱한 수인 얼마? 25가 되면 됩니다. K는. 자, 이거 K값 바로 구할 거예요. 누가 되면 될까요? 반의 제곱이니까
6의 반은 3. 제곱하면 K는 9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2창, 1창 상수항인데 7 플러스 K네. 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 이해됩니까? 같은 말입니다. 개수가 1대 기준 반의 제곱. 이거의 반은 얼마? 4. 그럼 이 수는 뭐가 돼야 돼? 4의 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x, 4의 제곱이니까 4, 4 해서 둘 다 마이너스는 같은 인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두 번 곱해지니까 요거의 반에 해당되는 4를 제곱한 수가 돼야 되는 거야. 즉 16이 돼야 된다. 맞지? K는 그래서 얼마 돼야 돼? 7 플러스 K가 16이니까 K는 또 9가 돼야 되겠네요. 자, 머릿속에 이해됩니까? 자, 다음 2차 방식을 푸시오. 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정리가 안 돼 있지. 그럼 1번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6은 괄호부터 풀어야겠네. 분배법칙 하면 6 빼기 분배법칙 하면 3X가 되겠네요. 문자는 왼쪽으로 싹 다 넘기고 숫자도 넘깁니다. 연역으로 정리. 그럼 X제곱 플러스 3X는 제로. 항이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바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누구를 묶어내면 돼? 그냥 공통인수 X를 한 개 묶어냅니다. 그럼 남은 거는 X 하나 남고 3 하나 남고, 따라서 이게 성립하는 X의 값은 자기 자신이니까 0 하나랑 넣어서 0 되는 값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두 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거 10 때문에 안 돼 있다 맞지? 그럼 다시 X제곱 전개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9X 10을 넘기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다시 인수분해 시도합니다. 1하고 10으로 하면 되겠네. 10X가 마이너스고 1X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9X 나오고 곱하면 음수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었네요. 자, 가로로 굳이 적지 않고 다 바로 적을게요. 여기서 정되는 값 누구? 마이너스 1 또는 X는 누구? 10.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풀어주면 됩니다. 자, 3번은 5X제곱. 자, 근데 2X제곱이 있네. 2차항 계산해야 되겠다 맞지? 그냥 바로 계산한식 적을게요. 5X제곱인데 2X제곱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계산하면 3X제곱으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플러스 5X로 바뀔 거고, 12는 원래 마이너스 12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적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대각선 곱으로 하자. 항이 3개니까. 자, 플러스 5가 나오게 해야 돼. 12를 곱해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될까? 3하고 4로 하면 될 것 같다. 3, 4. 그러면 9x, 4x 하면 5x 나오지. 9x가 플러스 9x가 되면 되고 4x는 마이너스 4x가 되면 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면 안 돼. 체크하고. 자, 됐습니다. 맞지? 따라서 x는 요거 0 되는 값 3분의 플러스 4 또는 여기서 0 되는 값 마이너스 3입니다. 이래주면 됐죠. 자, 4번 문제 지우고 풀게요. 자, 이거 전개하면 일단은 9x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8x는 x제곱 빼기 9. 자, 2창은 넘겨서 정리하니까 8x제곱 1창은 마이너스 8x 얘는 넘기면 플러스 9 이꼴 제로. 정리 끝났지? 자,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8은 18도 있고 24도 있고 그런데 보통 중간 정도로 해보자고. 24 이렇게 맞지? 2x 4x로. 그 다음 18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3, 4번 해볼까? 그러면 6x, 12x 나온다 맞지? 둘 다 마이너스 18x 되지? 그 다음 곱하면 플러스 9 맞나? 자, 자기가 안 나오면 바꿔가면서 시행착오 거쳐야 돼. 따라서 넣어서 정되는 값 x는 누구? 2분의 이수과 뭐가 반대수 플러스 3이지? 또는 밑에는 4분의 이과 부가 반대인수니까 4분의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 2번 유형 넘어갑시다. 2번은 보면 A를 숨겼어. 문제에서 어떻게 인수분해 못하지. 대신에 한 근이 x는 있다. 근을 하나 알려주고 있어. 그럼 근이라는 게 뭐야? 그 x에다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게 근이야.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어떡하니? 이 x의 값을 x에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찾아내지. a를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새로 하는 거야. 자, 집어넣습니다. x에 2를 넣을 때는 조심해야 돼. a 있고 2를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럼 제곱하면 얼마야? a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4a가 되고 여기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꼼꼼하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면 4a는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겨야지. 그래서 4를 나눠주면 a 값이 나와 안 나와? 그럼 a를 얻어냈으니까 이걸 다시 식에 넣는 거야. a에 2를 바꿔치기 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자, a 값은 나왔어요. 2로.
나머지 다른 근을 구하래.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x는 이제 넣으면 안 돼. 다른 근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x는 x인체로 이제 계산을 새로 하는 거야. 자, 인수분해 하자. 어떻게 하면 되니? 2x, x 이렇게 인수분해 하겠지. 자, 마이너스 3x 나오니까 1, 밑에 2가 되고 위에 1 돼야 되겠다. 맞지? 근데 우리는 이미 한 근이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사실은 이 인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맞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4x 부호가 정해졌단 말이야. 이게 음수니까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x 마이너스 3x 맞고 부호 틀린 거 곱하면 마이너스 2 맞고 위에 식이 누가 되는지 보이지? 이게 문제에서 안 알려준 나머지 근인 거야. 그럼 이걸 0이 되게 하는 x값은 누구야? 따라서 나머지 근은 한글로 이렇게 적고 뭐라고 적으면 돼? 2분의 그렇지 뒤에 거랑 부호 다른 수 항상 부호 잘 체크하면서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답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네요. 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지? 그 다음 문제에서 두 2차 방정식에 공통인 근을 구하라. 공통이란 뭐야? 둘이 같이 가진 x의 값을 누군지 찾아라는 거야. 그럼 둘 다 인수분해 해봐야지. 얘는 누구니? 자, x 바로 3, 5, 15 마이너스만 딱 하니까 바로 누구? 얘는 x는 3하고 5구나. 바로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 바로 합니다. 2x 그래도 3하고 3 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가운데 마이너스 9x 맞고 곱하면 플러스 9 맞고 자 이렇게 하니까 x는 2분의 3하고 3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가지는 공통인 거는 둘 딱 보니까 같이 가지는 애 누구니? 3이네. 그래서 x는 3입니다. 이쪽으로 끝나는 거야. 둘이 같이 가지는 근을 찾아라 했으니까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공통으로 가지는 수를 찾아서요. 그 다음 문제. 자, 중근 갖는 거. 중근 가는 건 뭐지?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찾는 거지. 자, 2차의 개수가 1일 때는 뭐만 보면 되지? 반의 제곱인지만 보면 됩니다. 반의 제곱 얼마야? 6의 반은 3. 제곱하면 9가 필요해. 근데 9가 아니네. 중근 탈락. 됐어요. 반의 제곱 맞니? 맞지?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중근 3을 가집니다. 얘는 뭐야? 합작공식 아니야? 그럼 근이 2개 나오잖아. 탈락. 합작공식은 중근 아니죠 절대. 그 다음 얘는 어떠니? 개수가 1이 아닌데 반의 제곱 아니다. 이래, 땡 이러면 안 돼.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라 했는데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지. 똑같은 애로 1 딱 하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똑같은 인수가 되는 거 맞아? 곱해서 2배 맞지? 그럼 중근 맞습니다. 2분의 1을 중근으로 가집니다. 얘는 딱 봐도 반의 제곱 아니지. 개수가 1인데 탈락. 자 얘는 뭐야? 왜 이쪽에 있어? 정리부터 하고 데리고 옵니다.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은 제로. 자 이제 볼까? 반의 제곱 맞니? 맞네. x 빼기 6의 제곱 중근은 6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리얼, 비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중근 찾는 거 안 어렵지? 그 다음 문제. 또 중근을 가질 때 자, 개수가 1이니까 신경 안 쓰고 반의 제곱만 보면 됩니다. 그럼 상수는 얘거든. 자, 이거의 반의 제곱 얼마지? 얘가 4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5 빼기 k가 4니까 k 누구겠니? 1 되면 되죠. 바로 보입니까? 그 다음 중근을 가질 때 1창을 줬네? 답이 몇 개 나온다고? 반대로 갈 땐 2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반의 제곱이 아니라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제 보면 이제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난다. 제곱근의 2배. 그렇지? 제곱하기 전의 수를 찾는 거니까 제곱근이고 반을 하기 전의 수를 찾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3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 그건 6 하면 안 되지. 제곱근은 2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 그거를 2배 했으니까 k는 뭐 돼?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증검을 하세요. 그래 놓고 머릿속으로 얘는 x 6 2배 하면 12 부호가 2개니까 하나는 차의 제곱이고 하나는 합의 제곱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적은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6의 제곱은 0이 될 때는 중근을 마이너스 6으로 가지는 거고 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이 될 때는 중근을 플러스 6으로 가지는 거야. 지금은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즉 합의 제곱인지 차의 제곱인지는 안 알려주고 있어. 그냥 상수 k 각과 중근을 각각 구하시로 했지. 중근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 문제는 답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래서 2개 나오니까 자 이때는 k는 1이고 중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근 구해야지. 이거는 4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중근 x는 2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답 적을 땐 조심해야지. 왜? k는 뭐고 12일 때는 중근 x는 누구다? 플러스니까 합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중근은 마이너스 6이라 적어주고 중근이라 적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니까 계산하면 x 플러스 6의 제곱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넣어서 0 되는 값 x는 누구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인 거잖아. 이해되니? 이거 플러스라고 또 플러스 넣으면 안 돼. 자, k가 이제 누구일 때는 마이너스 10일 때는 중거는 누가 돼야 될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왜냐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보고 따라 적은 게 아니라 식을 적어 보고 하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안에 부호가 반대 인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중거는 마이너스 6이구나. 얘는 중거는 플러스 6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두 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왜? 1창이 두 개가 나오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근을 가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계산력 강화하기 위해서. 자, 어렵지는 않지만 쭉 풀어주고요. 뒤로 이제 가다 보면 약간 어려운 말들도 나올 거야. 하지만 천천히 읽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한 거는 별표 쳐놨다가 선생님이랑 좀 이따 요거 풀이 하고 나서 이거까지 할까? 제곱권 이거 별로 몇 문제니?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밖에 안 되네. 이거까지 할게요. 영한 거 이거 하고 자리로 가서 좀 풀도록 할게. 그래서 중근 찾는 것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제곱권 부분까지 하나 더 할게. 자, 인수분해에서 이제 근을 찾는 거 했고요. 중근을 가질 때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즉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중근 찾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이 한 번씩 살짝 맛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게. 근데 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왜 필요하다고? 식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맞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 풀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푸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고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숫자 남은 숫자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수를 우리가 x, 어떤 x라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다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하는 게 제곱근으로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안에 있는 수가 x-2의 제곱이 만약에 3이다 이랬으면 자 제곱근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 자 x-2라는 수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 제곱 밑에 거를 통째로 적는 거야. 그렇게 적은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끝. 따라서 x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2로 제일 앞에 적어줄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뒤에다 적어줄게요.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 만약에 2x-1의 제곱이 만약에 4다. 자 그럼 제곱근으로 풀어보자. 누구는 일단 제곱 밑에 있는 걸 통째로 주는 거라고. 누구는 2x 빼기 1은 자 제곱에서 4 되는 수가 누굴 적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4는 빠져나오니까 2 적습니다. 그냥 2만 적으면 안 됩니다. 제곱근은 두 개 나온다고 했어요 항상. 자 그럼 이 문제는 얘를 마이너스를 넘겨준 다음에 2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제 두 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헷갈리니까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 계산은 뭐다? 2x 기억 마이너스 1이 플러스 2 되는 경우. 두 번째 니은 계산은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되는 경우. 따라서 1을 넘겨주면 3이 되고요.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3이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걸 2로 나눴으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거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두 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루트로 나올 때는 어떤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게 되고 어떤 유리수로 나올 때는 이렇게 각각의 답을 두 개를 따로 계산해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쨌든 제곱은 숫자의 꼴로 고쳐서 제곱근으로 푼다라는 말 이해는 됩니까? 언제 푼다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풀 때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이 q일 때 제곱근이 뭐였어? 제곱해서 q 되는 수 찾는 거잖아. 제곱하기 전에 있는 x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를 루트 씌워서 적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거는 x제곱이 a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게 제곱근의 정의거든. 그걸 a를 단지 q로 여기서 바꾸는 거야. 맞지?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3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좀 확장해서 x 플러스 p의 제곱이 q다. 그럼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할 때 x 플러스 p가 x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오른쪽 q가 a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방법은 제곱 밑에 있는 애를 통째로 적으면 돼. 그럼 x 플러스 p는 하고 제곱 빼서 q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적고 q만 적어주면 돼 안에다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만 이항시키면 x가 필요한 거잖아 나는. p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끝. 따라서 x는 뭐가 되니? 플러스 p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p가 되고 뒤에 있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q가 제곱수가 돼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p 더하기 루트 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q 두 개를 계산해서 답을 두 개의 유리수로 적어주면 돼요. 만약 못 빠져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는 거고요.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x 빼기 2의 제곱이 5야. 그럼 제곱근에 의해서 제곱 밑에 있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못 빠져나오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 플러스 2 그 다음 뒤에 있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면 이게 바로 x의 값이 두 개 나온 거야. 두 근을 구한 거야. 즉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5라는 근이고 그것 또는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이라는 뜻인데 두 개를 동시에 적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거예요. 되겠니? 자, 근데 여기서 별표 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하나 별표 쳐놓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봐봐. x제곱이 3이야. 그럼 근이 몇 개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0이야. x는 누구만 되지? 0 하나만 돼. 0이 중근이 되는 거야. 한 개만 나옵니다. 그 다음 x제곱이 만약에 음수가 됐어. 그럼 중학교 때 이런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이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해되겠어요? 즉 제곱근으로 근을 구할 때는 자 오른쪽 수가 양수일 때는 두 개를 구할 수 있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곱이 0일 때는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중근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곱한 수가 음수가 나올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적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냥 답을 무조건 뭐라고 한다고 이럴 때는 그냥 x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1의 제곱을 계산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왔어. 자, 제곱근을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 식이. 자, x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없다가 되는 거야. 이거를 또 전개를 하거나 제곱근을 구하고 있으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왜? 제곱이 음수가 되는 수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없다 이 자체가.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딱 안 넣어놓으니까 요거를 막 전개하고 또 4를 넘겨가지고 또 인수분해하려고 하고 이미 없는데 그 없다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되면 헛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제곱은 양수나 0일 때만 제곱근을 구할 수 있지 제곱이 음수가 나오는 그런 방정식은 어차피 해가 없기 때문에 요 식을 전개를 해서 넘기고 풀고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딱 보고 없다 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x 플러스 p의 제곱이 q일 때 자 어떤 사건이 q가 양수면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집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두 개 나오는 거 이해되니? 그 다음 제곱이 0일 때는 무슨 근이 나온다고? 0, 지금은 0이지만 만약에 2x 빼기 1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근이 누구니? 이거 0 되는 값 x는 누구니? 2분의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제곱이니까 0이니까 중근이지. 이때는 x는 2분의 1이 중근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얘가 0이니까 0밖에 없지만 이때는 2분의 1인 거야. 맞지? 무조건 0 되는 거 아닙니다. 넣어서 0 되는 값이기 때문에 넣어서 0 되는 값이니까 0이었어. 중요한 거는 뭐다? 오른쪽 수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의해서 제곱근이 두 개 나오는 건데 제곱이 0일 때는 근이 중근이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0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근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누가 중근이야? 2분의 1이 중근이야. 오른쪽이 0일 때 제곱해서 0 되는 애는 무조건 중근입니다. 그 다음 제곱해서 음수 되는 애는 해가 어떻다고? 없다.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모양을 잘 봐. q야. 중요한 건 제곱 오른쪽에 있는 숫자 q가 언제? 양수일 때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건. q가 0이면 근이 뭐라고? 중근이라고. 이 안에가 0 되는 값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 q가 음수면 뭐라고? 해가 없다니까 근을 갖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을 풀 때는 항상 제곱은 Q의 꼴로 정리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Q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양수면 근이 2개, 0이면 중근, x는 마이너스 p라는 중근이 되겠지. 음수면 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별표 쳐놓습니다. 여기 펜 없어? 자, 그래서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볼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제곱근으로 풀어라. 그럼 제곱근을 푸는 방법. 자, 이 부분은 두 번, 세 번 연습해서 몸에 완전히 익힙니다. 처음 풀면 되게 어렵게 느꼈죠.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완전히 2차 방정식 단원에서의 구구단이야. 구구단을 제대로 못하는데 문제를 술술 풀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문자 인치로 해볼게요. 자, 제곱식으로 만들어 푸는 거야. 인수분해를 안 하고 푸는 거야. 자, 이거를 제곱근으로 풀어볼게. 자, 일단 2차 계수 a를 나눠버립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은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나눠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자,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이거 안 보고 한 1, 2분 안에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a를 나눴습니다. 맞지? 요거 a 나누면 a분의 c인데 선생님이 a분의 c를 저 뒤에 적을게요. 그리고 이꼴 0 적어놓을게. 왜 칸을 띄웠을까? 지금 제곱근으로 풀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왜 a를 나눴을까? 2차 계수를 1로 세팅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 상수에 누가 필요하냐면 요거에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럼 a분의 b의 반은 뭐야? 분모의 2를 곱한 2a분의 b야. 그럼 2a분의 b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분모대로 제곱되면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b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4a 제곱분의 b제곱을 만들어낼 거야. 반의 제곱을 없는 애를 만들어냈어. 근데 갑자기 식이 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똑같은 애를 더해줬으니까 똑같은 4a 제곱분의 b제곱을 빼줄 거야. 그럼 이 파란 부분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전체 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아직은. 자, 근데 이 식을 이제 또 없애버리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앞에 붙여준 애는 이 앞에 있는 애랑 세트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버릴게.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상수랑 짝을 지어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릴게. 그럼 앞에 거는 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x의 제곱이고요. 얘는 2a분의 b의 제곱이고요. 가운데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고 괄호하고 제곱을 해주면 곱해서 2배 하면 a분의 bx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낸 애는 자, 이거 넘어가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야. 그래서 4a 제곱분의 b제곱을 적어주고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됐잖아. 그 다음 요거 플러스 a분의 c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곱으로식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오른쪽 식이 좀 복잡하니까 통분을 좀 해줄게. 자, 4a 제곱이 분모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4a를 곱해줄게. 그럼 얘는 4a 제곱으로 변하지? 그럼 공통분모니까 4a 제곱이라고 적고 분자에는 b의 제곱 가운데 빼기 요거는 4ac가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서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서 적어줬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봐.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의 모양으로 정리가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x 플러스 p의 제곱은 q.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더라? 제곱근으로 제곱을 뗀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래버리는 거지. 그러고 나서 플러스 p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 이렇게 해서 근이 두 개가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괜히 문자로 많으니까 복잡해 보여. 일단 제곱을 떼.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a분의 b는 그 다음에 얘가 q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괜히 문자가 복잡해 보이는 거야.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플러스 2a분의 b를 이항시켜 주는 거야. 그럼 x는 자, 넘기면 어떻게 될까? 2a분의 마이너스 b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데 4의 제곱은 제곱수 아니니? 2a의 제곱이지. 루트를 빠져나와서 공통분모가 되고요. 분자만 루트를 못 빠져나오니까 분자에만 루트를 씌워 놓을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공통분모니까 2a분의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요렇게 답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자,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복잡해 보이지만 요 복잡해 보이는 식을 내가 안 틀리고 자유롭게 계산을 쭉 2분 안에 이거를 풀이를 적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계산이 익숙해지는 거야. 문자에 대해서 두려움도 극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요식 딱 적어놓고 이 제일 위에 것만 적어놓고 A4용지 한 5장 준비해놓고는 요거 한 페이지에 대등분 딱 해서 이 사이즈로 4번씩 5장이니까 몇 번? 요거 20개 정도 연습합니다. 알겠니? 처음에는 천천히 보면서 연습하고 자신이 생기면 딱 적고 2분 안에 이 풀이를 답이 딱 나오게끔 이 풀이가 쫙 나오게끔 맞지? 5번 연습하라고요. 즉 5번 곱하기 한 페이지당 4번 A4용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한다고? 딱 판 갈라서 1번, 2번, 3번, 4번 뭐 뒷면까지 이용하면 8번이니까 어쨌든 전체 이 풀이를 한 개를 20번 정도는 연습을 해서 완전히 터득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식으로 볼게.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4를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막 풀어라.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한번 해볼까? 되나 안 되나? 2xx 맞지? 마이너스 7x 나와야 돼. 아, 여기 4 되면 될 것 같아. 1 되면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보면 얘는 8x잖아.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8x지. 그럼 얘는 플러스 1x가 돼야 돼. 그런데 하니까 부호가 어떻니? 안 맞네.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제곱근 풀이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아이 뭐 제곱근으로 풀지 뭐. 그럼 제곱근을 어떻게 푼다고? 일단 개수가 1이 아니잖아. 어떻게 하라고? 양변을 2로 나누라고 먼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떡하니?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7x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반은 얼마야? 4분의 7이야 맞지? 그걸 제곱하면 얼마야? 16분의 49야. 이해됐어요? 그 수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왜? 쌤쌤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상수를 적어주는데 이거 그 4 적으면 안 되지. 왜? 우리가 지금 이걸 2로 나눴잖아. 그럼 상수는 얼마야? 4를 2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2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원래 수를 맞지? 알겠어요? 아니면 헷갈리면 요까지 먼저 적어주고 나서 이제 다음 줄에서 요거를 만들어내든가. 자, 얘를 만들어낸 이유는 왜 만들어냈다고? 이 앞에 세 개를 세트로 만들려고 만들어준 거야. 그럼 누구의 제곱이 되는 거지? x 빼기 가운데가 빼기니까 차의 제곱이 되는 거야. 16분의 49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괄호하고 제곱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누굴까? 이 꼴하고 숫자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곱근이니까 인수분해 할 때는 오른쪽을 0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고 제곱근으로 풀 때는 제곱이 만들어지고 나면 남은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야. 자, 누굴 넘겨야 돼? 마이너스 16분의 49를 넘겨야 되고 플러스 1을 넘겨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남을까? 살짝 암산해볼까? 이거 넘어가면 16분의 49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인데 통분하면 16분의 32야. 그럼 49에서 32를 빼면 얼마야? 17 되겠지. 그래서 16분의 17이 남습니다. 자, 이제 x 빼기 p의 제곱은 q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니? 제곱근을 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뗀 수를 적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전체 루트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16은 제곱수잖아. 루트를 빠져나오니까 미리 빼주고 못 빠져나오는 17만 루트 안에 남겨 놓을게요. 자, 이제 얘를 이항시켜주면 끝입니다. x는 이거 넘기면 얼마 되지? 플러스 4분의 7 되지. 근데 얘도 4 아니니? 그럼 공통분모니까 하나만 적어주고 이 마이너스 7을 넘어가서 플러스 7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만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즉 2차 방정식의 답이 좀 복잡하지만 루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중3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 2차식의 계산입니다.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연습 많이 해서 적어도 계산하면서 부호 때문에 계산 못해서 틀리지는 않도록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곱근을 풀합니다. 이거 넘겨버리면 끝이야. 제곱되어 있네 이미. 자, 제곱해서 16 되는 수니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인데 빠져나오니까 4.
자, 얘는 3을 나눠버리면 x제곱은 9. 그래서 x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얘는 넘겨서 2로 나누면 x제곱은 48 나누기니까 2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그럼 이 루트 6이라 적어주면 되겠네.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얘는 넘기면 9x제곱은 2. 9를 나누면 x제곱은 9분의 2. 제곱이니까 바로 제곱근으로 가려고 개수를 다 1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2. 근데 9는 빠져나오잖아. 빠져나오고 분자만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 5번 문제 25x제곱은 넘기면 7. 자, 25로 나눠주면 x제곱은 25분의 7. 제곱해서 25분의 7 되는 수니까 x는 네. 수능 품이 없는데 사다 줘야 되겠는데? 너 있니 혹시? 동생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선생님 사다 줄까? 네가 갔다 올 수 있어? 자, 그래서 25분의 7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고 25는 어떻게 돼? 제곱수니까 빠져나오지? 그리고 위에는 루트 7만 남겠지. 이해되겠어요? 솔민아 누나 있다는데? 누나 뭐 하나 있다는데? 일단은 나중에 하나 갚으면 되잖아. 쓰레기통 이걸로 좀 실어줘. 그래서 제곱해서 되는 숫자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자, 2차 방정식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를 보자. 전체가 제곱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 그럼 뭘로 풀고 있는 거야? 모양을 보니까 제곱근으로 푸는 거야. 맞지? 물론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려면 어떻게 했겠니? 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16을 왼쪽으로 또 넘겨서 오른쪽을 0으로 정리하고 또 대각선곱을 쓰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지금은 제곱으로 식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곱근으로 푸는 게 더 빠른 거야. 이걸 막 넘기고 풀고 정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제곱 밑에 있는 애를 구하는 거라고 했지 x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제곱 밑에 있는 애를 바로 딱 제곱을 떼고 제곱 버리면 그 수가 제곱되면 16이니까 제곱해서 16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뭔 거야? 이 마이너스 1을 옆 붙어 있던 이 마이너스 1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고 그 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야. 맞지? 답이 두 개 나왔는데 얘 루트가 아니잖아. 그럼 계산을 두 번 하라고 했어. 한 번은 뭐야? 1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맞지? 또 한 번은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이제 유리수니까 계산을 해줍니다. 루트가 아니니까. 자, 얘도 제곱건으로 바로 풀면 되겠다. 맞지? 어떻게 풀면 되니? x 빼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플러스 마이너스 7 제곱수니까 빠져나옵니다. 맞지? 따라서 우리는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뒤쪽에 적을게요. 따라서 x는 누구 또는 누구? 한 번은 5 플러스 7이니까 12 또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또 x는 누구? 5 빼기 7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건 하자. 뭐부터 처리해야 될까? 제곱은 숫자인데 약한 보니까 앞에 2가 붙어있지. 우리는 순수하게 제곱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 제곱이 아니잖아. 어떻게 할까? 나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식을 순수하게 제곱인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54 나누기니까 27 이렇게 고쳐준 다음에 이제 제곱해서 27 되는 수니까 제곱 밑에 있는 애를 적어주고 x 플러스 3은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누구만 넘기면 끝? 앞에 옆에 있는 플러스 3만 제거해주면 x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x는 자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지키고요. 앞에다 적어줄게요. 그 다음 뒤에 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를 뒤에다 적어주는데 얘는 무리수니까 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해되겠니?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이 3은 나눠서 해결해 줘야겠지. 이 숫자는 오른쪽 넘겨줘야 되겠지. 제곱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곱으로 식이 정리되어 있잖아. 그럼 일단 제곱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먼저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3이 되고 제곱에서 3 되는 수니까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넘겨주니까 따라서 최종답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n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스톱.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계산하자. 제곱은 숫자로 정리되어 있니? 정리되어 있습니다. 3이 바깥에 있었으면 3을 넘겨서 3분의 16으로 한다면 계산할 건데 3도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 다 제곱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3을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제곱 안에 있는데 그걸 나누면 어떡해? 맞죠? 따라서 그냥 바로 아래수 제곱 아래수는 하고 제곱근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3x 플러스 1은 하고 1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제곱근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 넘겨준 다음에 3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나중에 3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x는 자 1이 넘어가면 되겠니? 마이너스 1로 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여기서 3으로 나눠주면 x는 결국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답이 됩니다. 자 식을 두 개 나눠서 계산해야 된댔어.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3분의 3이니까 1 되는 거고 맞지?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3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답은 1이랑 3분의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답을 적어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니? 앞에 개수는 결국 없애야 돼. 결국 x만 남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대칭 괄호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미리 나눠줄지 나중에 나눠줄지 그거는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 거 따라가 보자. 뭘로 푸니? 보니까 제곱식일 것 같아. 뭔가 숫자를 넘겼잖아 맞지? 그럼 반의 제곱을 이용했겠네. 얼마? 9를 양변에 더해주겠다 맞지? 원래는 더해주고 빼주잖아. 근데 빼기구는 어차피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더하기 구가 되잖아. 양변에 똑같이 9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플러스 3의 제곱 전개해봐. 제곱 5 빼서 2배 6x 제곱하면 9 맞지? 오른쪽은 다 넘어가서 11이 됐겠네. 그럼 제곱해서 11 되는 수니까 자 어떻게 되겠니? 일단 원래는 x 플러스 3은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지. 그런 다음에 누구를 얘를 넘겨주는 거지. 최종 x는 뭐다 그럼? 마이너스 3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중간에 과정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맞지? 원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그거를 바로 할 자신 있으면 해도 돼.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적고 요거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인데 요거 부호 넘겨야 되니까 아 이거 부호 바꿔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라 적으면 되겠구나. 이러면 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거치세요. 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누가 사라졌니 먼저? 2가 사라졌지. 자, 2로 나눴다 먼저.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다음 뭐 했니? 숫자가 하나 넘어갔네. 누굴 넘겼겠니? 마이너스 1을 넘겼겠지 뭐. 그 다음 제곱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자, 여기는 2가 있었을 테고 16을 더했겠지. 그럼 원래는 뒤에 빼줘야 되는데 그 빼준 애를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16을 더하는 거야. 맞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니까. 자, 이제는 누구의 제곱이니? 가운데가 빼기니까 차의 제곱이고 얘는 제곱수가 4의 제곱이고 곱해서 2배 하면 8이니까 얘는 4가 들어가겠다. 맞지? 제곱에서 16 되는 수를 넣어줍니다. 얘는 계산하니까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한 단계 거치면 어떻게 되겠니? 제곱 밑에 있는 x 빼기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은 3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x는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빠르게 볼까요? x제곱 더하기 10x에다가 자 이꼴 1. 그 다음에 양변에 누구를? 반의 제곱인 25를 더해줍니다. 그럼 26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x 플러스 5의 제곱은 26이 될 거고 따라서 x 플러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 될 거고 그래서 5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딱 보니까 4로 나눠지네. 일단 4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아직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니까 자 이꼴 4 이렇게 처리할 거고 양변에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니까 5의 반은 2분의 5고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도 똑같이 4분의 25를 더해줍니다. 그럼 왼쪽은 x 빼기 얘는 2분의 5의 제곱 얘는 음수니까 차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동그라미 4분의 16 16, 40, 25 더하면 4분의 41이 됩니다. 따라서 제곱해주면 x-2분의 5는 제곱근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41인데
4는 빠져나오니까 2분의 루트 41 이렇게 적어볼게요.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것만 넘겨주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공통분모니까 분모는 통일시켜서 그냥 바로 이렇게 위에다 갖다 적어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식을 푸는 연습을 인수분해든 제곱근 풀이든 즉 익숙하게 하면서 계산을 안 틀리게끔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뭐다? 제곱부로 근을 구했나 보네. 해를 구했는데 제곱이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 3은 제곱 안 돼 있네. 그럼 바로 나눠버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빼기 1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시험 볼 때는 이제 다 적기 귀찮으면 이렇게 약식으로 적는 거야. 넘겨주면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갔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됐습니까? 그럼 a는 1인 줄 알겠네. b는 루트 안의 값이니까 2인 줄 알겠네.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답은 3이겠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합니다. 시험 볼 때는 너무 이제 문제마다 다 길게 적어주면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내가 이제 계산을 안 틀린다 싶으면 간단하게 약식으로 적으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거는 제곱근 풀이법에 대한 기본식이네. 자, 근을 가질 조건은 이 무슨 말이지? 아까 전에 의미를 묻는 건데 누가 중요했어 여기서? 누가 중요했지 여기서? 아까 별표시를 했던 건데 Q가 중요했지. Q가 양수면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Q가 0이면 중근 X는 P만 됩니다. Q가 음수면 그치, 그게 중요했다고. 그럼 근을 가진다는 것은 세 개 중에 뭐가 근을 가지는 거야? 두 개 가지는 것도 가지는 거고 중근을 가지는 것도 가지는 거야. 뭐가 안 가지는 거야? Q가 음수일 때는 안 가지는 거지. 그럼 질문에서 근을 가질 조건이라 했으니까 뭐만 아니면 돼? Q가 음수다가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Q는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가 된다는 뜻이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이 이랬으면 Q는 음수도가 되는 거지. 자, P는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P는 어떤 수가 되든 관계없어. 해를 찾으면 돼. 그거는 중요한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제곱은 숫자일 때는 이 Q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이 두 개인지 중근인지 없다인지가 판결 나는 거야. 그래서 Q가 중요한 거야. 이 부분에서는 P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P가 뭐냐 바뀌면 이제 X가 양수근인지 음수근인지 그거를 바꿀 수는 있겠지. P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P가 양수면 X 빼기 2의 제곱이 만약에 0이면 즉 X는 2라는 양수근을 가지겠지. 근데 P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만약 Q가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지겠지. P에 따라서 근의 부호는 바뀔 수 있어. 어쨌든 근을 가지느냐 안 가지냐는 Q가 중요한 거야. 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봐. 제곱이 이거잖아. 근을 갖도록 이랬잖아. 여기서 누가 Q의 역할을 하니? 그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가 Q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2 빼기 K가 어떻게 돼야 근을 갖는 거야? 0보다 크거나 중근도 근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K를 쭉 넘기면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알맞지 않은 거 쓰니까 얘가 알맞지 않는 거네요. 자, 근데 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근을 갖도록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중근은 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K는 2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등호가 빠져버립니다. 그럼 답이 두 개가 되겠지,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냥 근이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거야. 자, 중근도 근의 개수는 두 개로 봅니다. 중근이니까 중복된 근이잖아.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면 이거는 중근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줍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완전 제곱을 나타내시오. 우리 계속 했던 거네. 어떻게 하면 되니?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숫자 먼저 1로 넘겨주고요. 반의 제곱 4를 더해줍니다. 양변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거 더하면 5. 자, 이꼴로 나타내는 거니까 풀라는 거 아니야. 이꼴로 나타냈으니까 끝. 맞지? 모양만 만들으라는 거야. 그럼 이걸 제곱꼴로 푸는 건 이제 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먼저 개수가 1x잖아. 없잖아. 2x잖아. 어떻게 해야 돼? 2를 양변에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럼 일단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5는 0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 자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x제곱 더하기 2x는 2분의 5. 자, 이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누가 필요해? 2x니까
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 오른쪽도 1을 더해줍니다. 우리는 더해주고 빼주는데 오른쪽에다 할 때는 더하기로 해줍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7 되겠지. 자, 이까지만 지금 고치는 거를 원의 문제에서. 자, 그러면 고쳤으니까 끝. 맞죠? 근을 구하는 거는 제곱근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제 풀으래요. 여태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빨리 풀자. 1번 어떻게 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6x고 2는 일단 오른쪽 넘겨버려. 맞지? 반의 제곱이니까 9를 더해줘야 되겠죠. 스피드가 이렇게 나오게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7 되겠지. 제곱해서 7 되는 수니까 제곱을 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될 거야. 3만 넘기면 되겠네.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겠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갖다 붙여주면 답 나왔습니다. 끝. 됐어요? 자, 이번 문제 여기다 볼게요. 자, 일단은 3이 귀찮네. 양변 3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2x는 3분의 1로 넘겨주고요. 자, 양변에 1을 더해줍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3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자 어떻게 되겠네? 1 넘기면 마이너스 1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는 빠져나와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시키면 3분의 2 루트 3이 되는데 선생님이 살짝 암산했습니다. 본인이 천천히 풀어보세요. 알겠니? 만약 암산할 자신이 없으면 단계를 거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제곱 밑에 있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다 이렇게 딱 적고 그리고 얘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루트 3은 그대로 못 빠져나오고 4는 빠져나와서 2가 되고 이거를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시켜주면 분수의 성질을 썼으니까 다른 거는 곱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 계산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식의 계산을 지금 이제 연습하기 때문에 숙련도를 충분히 높여서 한 100문제 풀었는데 실수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100개 풀어도 다 맞출 자신이 있을 정도로 계산에 익숙해져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풀어준 것들 선생님이 해준 거 몇 개 확인 체크 문제만 몇 개 연습해 주고요. 그리고 집에서 과제로 요거 풀다 보면 아직 연습 문제 중단원 문제는 좀 어려운 것들 있어요. 하지만 풀 수 있는 거는 일단 최대한 풀어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 필수 예제 좀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하고 가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